입니다. 병원용 혈당기가 있고 당화 색소 분석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당뇨가 좀 있어서 이제 병원에, 집에서는 이 미터와 스트림을 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재봐요. 근데 이게 126 이상이면은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고 있고, 근데 약은 먹고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한 6개월 한 번은 요거 당화 색소 한번 분해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병원에 있는 거여 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지금 이 회사가 POCT로 나간 제품 5개 제품이 있습니다. 병원용 혈당기가 있고, 당화색소 분석기가 있고, 혈액 전해질 분석기가 있고, 혈액가스 분석기가 있고, 혈액 응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제품이 나가고 있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는 이제 면역 센서 측정기가 있는데, 그 아이센스 그 본사가 서초동에 있거든요. 그 교대역하고 서초역 그 사이에 가다 보면은 아이센스 빌딩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연구실이 있는데 아마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동사의 핵심은 이제 90% 10%인데, 이 90% 중에서 이 미터기와 스트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보면은 미터기라는 건 이걸 미터기라고 하고요. 이 안에서는 50개 들어있는 요거 센서가 이제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 보시면 이게 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제가 기존에 썼던 악주체 그 거에 제가 보는 한 4분의 1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딱 들어가면 쭉 빨리거든요. 그럼 이게 딱 튀어나와요. 이게 103이 나오는데, 103은 정상 수치인데 아마 이거 기분 좋아라고 이제 103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한 170, 180 되면 위험한 건데, 이거 103이면 안정하다. 해당 측정기는 당뇨병 환자인데 이렇게 이런 숫자가 안 나올 텐데요. 그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래서 이제 BGM이라고 하는데, BGM은 이제 글루코스가 당뇨죠. 당뇨 모니터링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는 개발 중인데 내년 1분기 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약사나 이렇게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내년 1분기 된다 그럽니다. 라면 한 2분기 정도는 늦추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뭐 여러 기업 투자했지만 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내년 1분기 됩니다 해서 1분기 되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한 2분기 정도 늦춰지지. 아예 안 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늦춰지는 건 인정해 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본 동사가 주로 이제 판매하는 게 90%이 부분인데, 이 미터기라는 거는 요거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요게 미터기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 꽂거든요. 여기다 꽂아서 이제 꽂아서 쓰는 건데, 요거는 사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짜로 해주는 거고, 돈이 되는 거는 이 스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트림이라는 건데, 스트림 있죠? 이 스트림이라는 건데, 이 스트림은 요거예요. 그러면은 돈 어떻게 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악주책이 로슈 건가 그럴 거예요. 맞나, 로슈? 로슈 이게 맞을 텐데. 하여튼 외국 거예요, 이게. 로슈께 맞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2위가 아이센서인데, 이제 가격대를 보시면은 이건 한 5, 6만 원대, 5, 6만 원대고, 아이센서는 이제 한 3만 원대,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미터기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터기는 거의 그냥 원가 수준에 파는 거고, 스트림이 다 돈을 버는 거거든요. 스트림은 왜냐면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미터기를 한번 사놓으면은 이 미터기에 들어가는 스트림은 동사 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50개짜리가 2만 정도 하는데, 이 50개짜리를 이제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쓰거든요. 그러면은 1년이면 12개가 들어가 버려요. 12통이. 그리고 뭐 좀 심하신 분은 뭐 24통씩 들어가니까 여기 돈을 다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당 측정기에서 자가 혈당 측정기에서 돈을 다 벌고 있다. 그리고 염소 혈당 측정기, 이거는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한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뇨 환자가 입원하면은 당뇨병 때문에 쇼크가 날까 봐서 제가 보기엔 한 3, 4시간에 한 번씩 계속 혈당을 체크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제 그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는 일단 병원에 가보신 분 다 알아요, 이게. 왜냐면 손가락을
손가락에 바늘 꽂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바늘 안 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요걸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사 히스토리를 이제 본 것처럼 아까는 제가 한 5년치만 봤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2012년 이후 이제 매출액 추이가 쭉 나오잖아요. 보다 보면은 2012년도에는 522억이었어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522억, 665억, 829억, 956억, 1100억, 1300억, 1500억, 1700억, 1923억. 이제 가이던스는 1923억이네요, 올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사가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고, 회사는 2000년도에 설립했는데, 그 동사의 대표이사는 어떤 양반들인가라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표이사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옆에 좀 돌릴게요. 예, 차근식 대표님, 남학년 이제 사장님인데, 둘 다 강원대 화학과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분들이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교수 창업한 회사이고요. 18년 된 회사입니다.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박사고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박사예요. 근데 제가 둘 다 미시간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같은 대학 아닌가요? 한번 물어봤더니 어, 미시간의 대학, 미시간 주립 대학 뭐 그죠? 틀리죠? 그래서 어느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인지를 물어봤더니 또 그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같이 이제 뭐 같은 이제 가운데 학과 교수라는 게 중요하지. 이게 무슨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54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교수는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뭐 본업에 충실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은 뭐 이거는 지금 가격에 사도 시간이 4편이 되는 겁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업 구조 및 주요 고객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센스가 좋은 거는 자가 브랜드가 한 50% 정도 되고 이제 OEM, ODM으로 들어가는 게 한 50% 된다는 겁니다. 국내는 이제 글로벌 회사를 제끼고 이제 1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체 브랜드 중에서도 좀 아주 좀 좋은 성과는 뉴질랜드에는 이제 단독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자체 브랜드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있어 이기는 것처럼 이제 뉴질랜드가 단독 공격하는 것처럼 많은 국가가 단독 공격 넣어가면 갈수록 뭐 매우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뉴질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좀 이제 아쉽긴 하지만 어떠한 국가에 독점적으로 들어왔다는 게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괜찮고요. 그러면 OEM과 ODM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컴퍼니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월마트에 들어가는 거를 컴퍼니 A, 사노피하고 CVS에 들어간 걸 컴퍼니 B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거 비밀도 아닌데 왜 비밀로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월마트 들어간 거는 아크제이잖아요. 아크제이라는 회사가를 통해서 월마트에 들어가는데 월마트에는 PB 브랜드가 있거든요. 우리도 치면은 우리가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가면 PB 브랜드 많이 있잖아요. 월마트 그 뭐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가면 PB 브랜드가 있는데 월마트도 월마트의 PB 브랜드가 있어요. PB 브랜드를 만드는 그 회사가 아크제이고 아크제이의 라이센스가 OEM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나 미주 미국에 좀 월마트가 많잖아요. 미국에 있는 월마트는 이제 아크제이를 통해서 PB 브랜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아크제이 같은 회사는 이제 가장 큰 회사입니다. 동사에.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번. 아크레이 여기 아크레이죠, 아크레이인데 아크제가 아크레이죠. 아크레이는 이제 동사의 그 2대 주주입니다. 이게 컴퍼니 A가 아크레이고요. 예, 글로벌로 보면은 한 글로벌 5위 정도 하는 이제 고객이고 동사 2대 주주이자
2대 주주이자 가장 큰 고객이 되는 게 아크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퍼니 B라고 나왔는데 컴퍼니 B는 아가 매트릭스거든요. 아가 매트릭스. 그런데 아가 매트릭스나 아크레이나 다 뭐 비밀할 건 없는데 또 이렇게 해놨네요. 아크 매트릭스인데 아크 매트릭스를 통해서 사노피는 워낙 유명한 회사잖아요. 사노피에다가 OEM 브랜드로 이제 보내고 있고요. 아까 잘못 말했는데 이건 이게 ODM 브랜드죠. ODM. 월마트의 아크레이를 통해서 이제 납품한 건 ODM 브랜드고, 이제 그 아가 매트릭스를 통해서 사노피하고 CVS에 보내는 건 OEM 브랜드로 이제 보내고 있고, 그 OEM이다 보니까 사노피 브랜드, CVS 브랜드로 CBS 브랜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빠졌네요. 여기 그 한독이라고 있거든. 한독이 여기 있죠. 한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국내 제약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0%는 OEM, ODM으로 들어가고 있고, 자가 브랜드 이게 캐거센스, 이게 자가 브랜드잖아요. 여기 자가 브랜드 하는 게 50%. 그리고 아크레이를 통해서는 월마트의 ODM으로, 그리고 메가 매트릭스를 통해서는 사노피와 CBS에게 OEM으로 나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한독을 통해서 좀 나가고 있는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1위 기업이고, 국내 1위 하기 전까지는 그 걸버 회사가 다 장악했었거든요. 대단한 회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자가 혈당 측정기 BGM이라고 하죠. 이거로 이제 캐시카우가 되고,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POCT 당화 색소 같은 거 체크하는 거, 병원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요온소득당 측정기 내년에 개발할 거, 이 두 가지 통해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스트림 생산 설비, 스트림이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센스 있잖아요. 스트림은 요거 말한 거죠. 요거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 생산할 수 있는 거, 이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 능력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경영진 자체가 지금 화학과 교수님들입니다. 강원대. 그래서 뭐 강원대 화학과 교수님 하시다가 뭐 국제 연구 과제를 수여 받았는데, 그 국제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가 이제 성공했답니다. 해서 그거를 이제 국내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해라고 했는데, 기술 이전할 만한 기업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그 컨설팅 해주신 분이 그러면 교수님들이 창업해 보시죠 해서 그냥 창업했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성공할지는 몰라가지고, 이 대표님들은 뭐 기업이라는 거를 어마어마한 어떤 비전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거는 큰 비전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이제 뭐 모임을 하게 되더라, 회사를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우리 동기들 이거 한테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제가 이렇게 술 마시는 모임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이분들은 정말 이렇게 아카데미에 우연히 앉아서 같이 듣던 사람들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같이 앉아서 강의 들으면 우리가 강의가 잘 들리나요? 그냥 졸리고 하품 나고 그냥 그러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뭐 우연히 그냥 어쩌다 오셨냐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알게 되면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자. 공부하기 싫잖아요 보통. 뭐 저만 그런가요? 이분들도 그냥 아유 뭐 공부도 하기 싫은데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하다가 보면 이렇게 또 인연이 이어지는데, 이 회사의 경영진들도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만나가지고 인연이 되어서 이제 회사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부분부터 이제 POCT 부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시간 구애 없이 하겠다 했더니 벌써 54분 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와이프도 없겠다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동영상이 지겨우시면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뇨병 환자는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과거에 4.2억 명이었는데 지금 6.3억 명까지 이건 2045년까지 했네요. 아주 느린 성장이네요. 어쨌건 우리 50억 명 중에 4.2억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는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있거든요. 인슐린 안 먹으면 죽는 사람들. 그런 분들인데 대부분은 이형 당뇨, 저 같은 이제 뚱뚱한 놈들, 놈들에 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뚱뚱하거나 해서 이제 그런 분들, 과체중이라든지 식습관이 잘못돼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이형 당뇨인데, 이형 당뇨를 하신 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이 아니라 자가 혈당 측정기 계속 보여드리네요. 요거.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고,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는 한 일주일씩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슐린을 맞아야 되시는 분, 가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운전자 중에 혈당이 떨어져 가지고 운전을 못하고 휘청휘청 그러는 분들은 다른 운전자들이 도와줬다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되게 일형 당뇨병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서도 그 혈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측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 이게 하여튼 뭐 터져주면은 이제 대박 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볼 게 중국의 이제 아이센스 중국 공장인데, 음, 이거 좀 옛날 거네요. 그 중국에다 공장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OTC 시장이 55%, 병영이 45%인데 우리가 지금 들어간 게 그쪽 그 OTC 시장에 좀 들어가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당뇨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부실하네 이거. 내용이 약간 부실하긴 한데, 아니 제가 좀 공부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이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진출에 성공만 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일단 중국에 이미 국산 제품들이 아이센스의 제품이 중국에 들어가고 있긴 있고요. 한 3%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중국 공장이 허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 들어있나? 여기도 더 설명도 할 수 있겠네, 여기. 그래서 이제 이거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 시장 커다 중국 시장을 장악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 사드 보복처럼 이게 중국에서 안 열리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센스의 글로벌 점유율을 보시면은 글로벌 점유율이 지금 몇 프로냐면은 그때 1%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BGM과 CGM이 있는데, BGM은 집에서 하는 이게 자가 혈당 측정기고요. CGM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이건 글로벌이고 이거는 아이센서거든요. 글로벌로 보면은 그 8조 시장인데, 8조 시장 중에서 이제 2017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2조는 이게 연속 측정기, 그리고 7.2조는 이게 자가 혈당 측정기인데요. 현재 그 아이센스는 100%, 2018년 기준으로 100% 자가 혈당 측정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내년 1분기 정도에 그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 붙어준다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건데, 아직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아직 개발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성공만 한다면은 이제 한번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동사 아이센스가 이제 성공하는 과정에서 1.1%라는 게 글로벌 점유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2015년에는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2%가 넘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3년 만에 글로벌 점유율이 더블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2020년 내년에 CGM 연속 혈당 측정기가 출시해서 판매가 2021년에 된다면은 글로벌 점유율가 3%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다 경영 계획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동사는 정말 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센스가 왜 이렇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 글로벌 제약사가 있잖아요. 글로벌 제약사와 뭐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글로벌 경쟁사 1위가 로슈라는 엄청난 회사인데, 로슈보다 이 아이센스가 결단코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 국내를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내년에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측정을 해서 대박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 이 부분입니다. 한 시간 또 떠들더니 이렇게 힘드네 이것도요. 조금 이제 시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자가 혈당 측정기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손가락에 피를 그 바늘 같은 거로 이제 뚝 좀 피가 나잖아요. 이 피를 뽑아서 하는 건데, 요게 이거 당뇨병 환자가 주위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귀찮아요. 와이퍼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피를 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로슈의 아큐책 맞나 이거? 로슈의 아큐책을 아이센스 케어젠으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피 때문에 피. 그 피를 뽑는 양이 한 방울하고 거의 4분의 1 방울하고는 하나가 땅 차이예요. 매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경쟁력이 있는데, 이 연속성 측정기는 아예 이 피를 뽑는 게 아니에요. 피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뇨 환자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피 뽑는 거 막 울잖아요. 피 뽑는 게 무서워서. 근데 우리 어른들은 울지는 않지만 그냥 찝찝해요. 피 뽑는 게. 그런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뭐를 말하냐면은, 피를 뽑는 게 아니라 세포 간액이라고, 그 피 뽑기 전에 있는 피부 밑에 있는 그걸 갖고 측정하는 건데, 피를 뽑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는 피가 아닌 세포 간액을 뽑기 해서 소위 말해서 비체열식 방식으로 체크를 하는 건데, 정확도는 다소 피보단 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해버리면은 뭐 매우 당뇨병 중증 환자들한테는 매우 좋다. 그리고 또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소혈당 측정기의 그 편의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당연히 비싸겠죠. 보통 이거는 한 5만 원 한다면 이거는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이 연속적 측정기가 올해 말에 개발되고 내년에 출시만 된다면은 회사의 가치를 한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이제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가 혈당 측정기는 국내 1위는 로슈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이센스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5위권, 3, 4위권에는 중국 현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자가 혈당 측정기가 개발된 게 1990년도에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특허가 많이 만료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있는데, 연속당 측정기는 아직 신기술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걸 만들어 팔고 있는 회사는 뭐 글로벌 한 3개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규모 스트림, 혈액 스트림, 이제 혈액 스트림이라는 거는 그 센서를 말하는 거 말하죠. 이 부분은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사 갖고 있는 공장은
원주 공장, 송도 공장, 중국 공장 세 가지가 있는데, 중국 공장 같은 경우가 제일 지금 문제예요. 지금 중국 공장 같은 거는 이제 스트림을 싸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가동률이 0%입니다. 0%. 왜 0%냐면은 그 중국에서 허가를 아직 안 내줬어요. 허가. 그래서 그 이것만 보면 다들 부들부들 하잖아요. 사드 보복이 얼마나 그런지. 이제 뭐 사드 보복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그 중국이 좀 느리게 허가 내줘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허가가 된다고 한다면은 중국 시장에서 좀 이제 그 매출이 좀 한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도 아까 이제 본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큐책 로슈 거는 한 5에서 7만 정도 하고 있고, 아이센스 거는 한 3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거긴 하지만 이는 가격대가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글로벌 제약사에서 만든 것들 한 7만 원 정도, 우리나라 건 아직 약간 그렇지는 않던데, 막 중국의 현지에서는 글로벌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중국 현지 건 한 2만 정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건 한 그 중간이 한 3만 5천, 4만 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 강조되면은 또 현지에서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허가가 완벽하게 나진 않았는데, 현재 지금 그 자가 면역 혈당기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미터기가 있고 스트림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상반기에 미터기는 허가가 났답니다. CFDA인가? 중국 거기 있어요. 중국에서 하는 게서 미터기를 나오고 스트림만 이제 나오면 되는데, 스트림만 나면은 중국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 가동이 되면은 이게 하나의 또 트리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중국이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를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그 한스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스 바이오메드가 최근에 이제 그 리프트라고 하는 거 이제 만든 회사거든요. 리프트가 7월 3일 날 이제 공시가 났는데, 당사에서 제조하여서 당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품 중 페이스 리프트 제품이 중국 시장처 FDA, 그러니까 C는 차이나 FDA, 중국 시장처로부터 의료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고 공시가 났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요. 한스 바이오메드 난 게 맞죠? 그래서 한스 바이오메드가 나와서 기술가가 이제 해당 FDA 판매 허가 승인에 따라 아시아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리프트 매출 확대가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공시가 7월 2일 날 났나요? 7월 2일인가? 7월 3일인가 모르겠네. 7월 3일일 텐데요. 7월 3일. 공시가 났습니다. 이런 걸 봐서 한스 바이오메드도 났으니까 동사의 중국 공장도 이제 공시가 이제 뭐 임박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뭐 중국 그 CFDA가 특별히 한스 바이오메드만 좋게 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센스도 이게 아마 허가가 나면은 한번 이제 팍팍 터져주지 않을까 싶은데,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냐면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생산 능력이거든. 생산 능력, 생산 실적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이 2016년에는 이제 100% 가동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017년에는 오버가 됐어요. 2018년에도 지금 오버 중에 있고, 2019년에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생산 능력이 한번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2019년에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12억 개의 스트림이 뭐라는지 아시죠? 그거 혈당 체크하는 센서 같은 거 말하는 건데, 스트림을 15억 개씩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원조 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빡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늘리기 위해서 이제 이쪽 화면 보시면은 2017년 6분기에 부진은 이제 정설하기 위해 부진을 사놓고 아직 건물을 올리지 않는 상태인데요. 여차하면 건물 올릴 수 있겠지만, 이제 이 동사 같은 거는 이 원주 공장, 송도 공장보다는 이제 중국 이쪽에서 생산해서 여기서 한
3억 개의 스트리머 이제 만들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스 바이오메드의 공시를 보니까 그 CFDA에서 이제 승인을 해줬으니 우리도 해주지 않겠냐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대는 제가 보기엔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는 아직 연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 만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만들 거냐면 송도 공장에서 만들 겁니다. 송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송도는 좀 이제 뭐 좋잖아. 송도 공장 좋은 거 하고 송도가 좋은 거 좀 관계 없긴 하지만, 송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하고 이제 생산 시점을 보면 이것도 계속 이제 오버가 되고 있긴 한데, 이쪽은 좀 여유 있는 스페이스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지금 송도 공장에는 지금 두 개의 이제 동이 들어서 있는데, 한 개의 동은 이제 완전히 풀캐파 돌리고 있고, 한 개의 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CJM을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허가가 떨어지고 내년에 이제 들어간다면은 여기서 한번 정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 송도 공장, 중국 공장 이 두 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 공장에서 CFDA에서 허가 떨어지면은 일단 한번 5만 2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연속 혈당 측정기가 그러니까 허가가 떨어지고 내년 판매된다면 이게 한번 이제 터져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내년 이맘때쯤에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터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고 또 앞부분 조금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이거 하다가 말았나? 요 라이센스 중국 진출 병원용 개인용 요거를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중국이 왜냐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성능은 료수가 가장 좋죠. 근데 가격 때문에 중국 시장에는 가격 때문에 이게 좀 그 중국 소비자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글로벌 제약상이 로우스 거보다는 다른 거를 이제 좀 선택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마케팅 포인트는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 로스보다는 낮은 가격과 중국 현지 로컬 업체보다는 좀 더 좋은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당뇨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험이 다 적용되거든요. 근데 중국 그 나라마다 다 틀리긴 한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측정기 같은 게. 그래서 가격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거는 이거 사시면 나중에 그 세금 공개할 때 다 받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걷는 게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해서 마케팅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영업 인력은 한 1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제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이것도 한 30분째 두 개 하려고 했더니 벌써 그냥 두 개, 세 개가 나올 것 같네요. 이거.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고, 요거 아이센스 그 POCT 부분, POCT 매출액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POCT 부분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우리는 이제 혈당 체크할 때 피를 한 방울씩 뽑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피를 그냥 주사위로, 저 같은 경우는 한 쭉 뽑아갖고 통 한 두세 개 넣더라고요.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기계에다가 검사를 하는데, 아이센스는 이쪽 매출을 이제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화 색소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늘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매출의 그 다양성이라 되나요? 매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위해서 지금 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비중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10%까지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뭐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출시하고 있는 제품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지금 혈액 전해기 분석기는 2009년도에 출시해서 국내 점유율 1위이고요. 2015년에는 혈액가스 분석기 같은 걸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거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POCT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신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긴 한데 동사의 그 가치 판단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 타고 있다. 뭐 당화색소 같은 거는 저도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필름 넣어가지고 하면 5분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체크하고 있는 걸 만들고 있고요. 이건 다 병원에서 쓰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신제품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 요거 자료가 조금 부실하네요. 이거 말고도 좀 말씀드리게 될 게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대표이사는 아까 강원대 화학과 교수님이었고 임직원은 675명.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소는 이제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데 위치가 교대역하고 서초역 그 사이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좀 더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뭐 투자에 이용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동사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1층에 대표이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기업을 가봤지만 대표이사실이 1층에 있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그거. 빌딩 전체가 7, 8층 정도 돼 보이고 지하 1, 2층까지 있는 것 같은데 대표이사실이 1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일 높은 층에 제일 전망 좋은데 대표이사실 사장님실이 있잖아요. 근데 동사는 1층에서 있고 1층에 뭐 회사 내 커피숍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커피도 마시고 쉴 수도 있게 해놨던데 그럼 제일 좋은 자리에는 어떤 부서가 있나 봤더니 연구실이 제일 좋은 4층, 5층 이렇게 전망 좋은 데는 연구실이 있더라. 그만큼 동사는 연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우 이제 관심이 많은 회사이다. 이거는 뭐 정량적인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제 대표이사님 두 분이 보이시네요. 이 교수님들 두 분이 하시는 건데 차건식 대표님은 이제 강원대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명퇴하시고 명예교수로 이제 남으시고 이분도 남학현 사장님도 화학과 이분도 이제 퇴직하셨네요. 그 명예교수님이 계시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100억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돈이 다 날아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날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시다. 회사다. 그래서 요즘 뭐 바이오텍 기업들 뭐 많이 있는데 이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도 이 정도 투자하는 바이오텍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사는 의료용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00억 이상이 되는 돈을 꾸준히 지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도 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즘 뭐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이제 막 엉망이잖아요. 지금 몇몇 기업들이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는 기업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바이오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바이오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그 바이오 펀드들은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오 펀드에 1조가 들어있다 그러면 요즘 뭐 바이오텍들이 문제 일으키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돈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빠져나온 돈들이 이렇게 뭐 아이센서 같이 좀 탄탄한 기업에 오히려 돈이 더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동사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메모리 해놓은 게 좀 더 있긴 한데 나머지는 다 소소한 내용들이어 가지고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뭐 빼먹은 게 뭐 있나 좀 보겠습니다. 아이센스
이제 분기 실적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분기 실적 그 1, 2, 3, 4, 1, 2, 3, 4입니다. 380억, 400억, 450억, 480억 쭉쭉쭉 나왔죠. 끊어주시고 400억, 450억, 490억, 536억 이건 예상치고요. 1, 2, 3, 4 늘어나고 1, 2, 3, 4 늘어나고 1분기, 1분기 늘어나고